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증시가 하락해서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고민 해결하기 전에 이 하루마켓으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와 건강 챙겨가는 시간인데요. 하루마켓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셔야 되겠죠? 9월 7일 하루마켓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2,54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세를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3거래 연속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총 순위는 대격변에 맞았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일단 9월에는 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전망인데요. 패드워치의 자료입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90%를 넘었고 거의 9월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11월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로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55%에 달하고요. 또 금리를 인상할 걸로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40%, 거의 반반의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는 듯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0.75% 하락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 넘는 하락세, 그리고 항생지수 역시도 1.3% 하락세를 연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는 이 유가 상승세가 또 한몫했죠. 유가가 지금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 증시 투심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나갔던 건 중국의 8월 수출액이 오후 들어서 발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8%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예상치는 9.2%였는데요. 그래도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12.4% 마이너스, 또 지난 7월에는 14.5%의 였던 것에 비교한다면 8.8%는 그래도 긍정적인 수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심이 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이렇게 국내 증시 또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 187개였고요. 코스피 하락 종목은 699개였습니다. 코스피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코스닥 지수에서 하락 종목은 무려 1000개를 넘었습니다. 1199개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상승 종목은 380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 넘게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99% 하락, 에코프로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2% 넘게 하락했고요. 하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 내에서 그래도 네이버가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가 1%대로
선방해줬고요. 삼성전자는 0.57% 그래도 상승해주면서 7만 원 선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도 0.25%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알아봤고요. 자, 그럼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브시스터즈, 게임주이죠. 중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일 특징주로 올라왔던 일동홀딩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동제약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 속에 오늘도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필옵틱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또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악재가 조금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브시스터즈 10% 넘게 급등했고요. 일동홀딩스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 일동제약은 오늘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옵틱스는 15%, 넥스틸은 좀 상승폭을 줄여내긴 했지만 그래도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LG이노텍, BH는 동반해서 한 6에서 7%대로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또 섹터 이슈도 알아봐야겠죠. 김세영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장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로봇주가 정말 연일 뜨겁습니다. 하반기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또 앞두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 로봇 기업들이 대기업들과 협력한다는 이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나 하반기에는 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로봇주들에 투자하겠다는 포부도 역시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주가 상황 어땠을지 마감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초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4,1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에브리봇 역시나 5%대 상승, 효림로봇이 오늘 또 정말 뜨거웠습니다. 14% 강세 연출해주는 모습이었고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8%, 9%라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없었던 대동이 사실은 로봇주로도 묶이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대동에서 농기계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대동이 이달 중에 3단계 자율주행 농기계를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이 200조 원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대동이 해외 시장을 가파르게 또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동은 로봇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역시나 대동이 10% 넘는 장대 양봉을 연출해줬고요. 대동기어와 대동금속 역시나 대동기어는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네요. 대동금속은 16.78%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또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TYM은 2%대 소폭 상승으로 그치는 모습이었고 포메탈은 4.05%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농기계 섹터까지 짚어보셨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국제 유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9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말에는 유가가 110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해서 유가의 상승 위험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만 정유주들에는 또 훈풍이 불었는데요. 주가 상황 어땠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해서는 흥구석유가 초급등했습니다. 17.12% 오르면서 6,500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SK가스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 이슈까지 세 가지 섹터 이슈 짚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시간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 오늘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탑5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시간외 거래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동박 기업이잖아요. 이 프랑스 배터리사에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GSE와 대성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종목들도 사실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주로 묶이는
바뀌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은 약간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전문가들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갤럭시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 올라와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번 주 내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것 같은데 로보스타가 시간을 걸어서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까지 저희 짚어보셨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내일장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분들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전화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네, 내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될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이화진 과장,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님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분과 함께 앞서서 짚어봤던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일단, 이슈부터 여쭤볼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네. 시간의 거래가 시작하자마자 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더라고요. 이 동박 기업인데 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봐도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거의 하락을 해줬는데 네. 내일 시장에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의 투심을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개별 이슈로 봐야 될지 이 네.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슈는 저는 좀 지속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지난해에 받았던 2천억 원 규모의 수주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8천억 원 규모다라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구리나 원자재 가격이 제외된 가격이라서 그것들이 포함이 되면 총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EU가 역내 이제 배터리 자급자족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유일의 동박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앞으로 역내 배터리 자급자족에 따라서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의 헝가리 공장이 굉장히 좀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2 공장도 착공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주 규모를 조금 더 기다려봐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동박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기료거든요. 특히나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나다 퀘벡주에 이제 그 동박 건설 기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99% 수력 발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전기료에서도 좀 강점이 있는 동박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내일 시장에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흐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도 지금 네.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뭐 100달러, 110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작년 초에도 이제 국제유가가 130대 불까지 갔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때도 GS가 이제 초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뭔가 더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테마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에도 유가가 130불 찍었을 때 그때도 GSE가 8,97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유가가 오르는 거랑 이 GSE 기업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시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랑 도시가스 사업이랑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였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또 야간에 국제유가가 또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좋지만,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 국제유가가 110달러 가니까 GSE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은 천연가스 종목들 말고 네. 유가 관련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이지은 본부장님, 지금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제 유가 관련주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뭐 흥구석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전쟁이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들 움직였을 때랑 지금이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더 강한 힘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짧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좀 진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짧게 매매하실 거 아니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